안녕하세요, 박사입니다. 오늘 지금 집 밑에 쪽에 조깅하러 왔는데요. 왔다가 생각나는 주제가 있어서 얘기를 하면서 집으로 돌아가 보려 합니다. 오늘 얘기할 주제는요, 프랜차이즈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거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제가 그 영상에서도 얘기를 하려다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따로 얘기를 한다 그랬는데,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저는 15년 전에 가게를 처음 시작할 때도 프랜차이즈를 하려고 했었어요. 프랜차이즈가 길이고 이제 작은 자본으로 크게 되려고 하는 거는 프랜차이즈가 정답이다 라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 1호점을 열 때, 2호점을 열 때도 계속 해가지고 프랜차이즈를 감안해서 중앙 집중식 주방이나 이런 거를 이제 도입을 해가지고 했었어요. 일단은 첫 번째로 이제 예를 한번 드려볼게요. 제 주변에 중국 지인들이 많은데요. 그 지인들이 프랜차이즈를 하는 지인들이 되게 많아요. 프랜차이즈를 하는 지인들이 별로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대형 프랜차이즈점이 많이 왔고, 일단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오래 가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한 지인을 소개를 하자면, 버블티라고 아시죠? 요즘에 한국에서도 되게 유행하는 버블티 전문점이고요. 십몇 년, 한 13년 전부터 시작을 했었어요. 시작을 해가지고 점포가 지금 350개 점포 정도로 가맹점을, 그러니까 직영점은 한 점포고요. 가맹점을 한 350여 개 정도를 깔았어요. 그 약간 박리담의 형태로 점포를 좀 운영하는 그런 식으로 했고요. 좀 가맹비를 되게 싸게, 그리고 많이 소규모로 이런 식으로 그 가맹점을 많이 줘가지고요. 되게 빠르게 확장을 했고,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확장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점포당 가맹비는 500만원 정도를 받았고요. 인테리어나 이런 데서는 많이 안 남기고, 원재료 이런 데서도 많이 안 남기고, 일단은 가격이 싸니까 가격이 싼 가격으로 이제 많이 밀어붙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런 버블티의 전문 브랜드들이 많이 없는 상황이라 가지고 가격 경쟁력으로만 해도 되게 좋은 이익을 보고, 그 다음에 가맹점주들이 보통 투자가 작으니까 원금 회수를 되게 빨리 했었어요. 그래서 가맹점주를 하나 하고 원금 회수를 빨리 하니까 또 그럼 난 한 개 더 할래 이렇게 해서 한 가맹점주가 수개, 세개, 네개를 하는 경우도 많이 봤었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확장을 하다가 요즘 들어서는 이제 대형 버블티, 프리미엄 버블티가 들어오다 보니까 일단은 사람들이 중국 인식도 많이 이제 고급화되고, 이제 소득이 늘어나니까 이제 점점 그 저가 그 버블티 시장이 없어지더라고요. 없어지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그쪽 사양 사업이 됐죠. 근데 그분은 일단 가맹비를 많이 받았잖아요. 일단 350개 점포를 한 점포당 500만원 정도를 받았다. 그 돈만으로 해도 많은 돈인데, 그 돈을 그 중간중간에 부동산으로 분산을 투자를 해가지고 되게 지금 이제 막 아파트가 한 10매치씩 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잘 살고 있는데, 일단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했었는데 제가 5년 전쯤에 제가 그분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맹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냐, 가맹을 어떻게 보냐. 그렇게 하니까 일단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해라. 빨리 해라. 지금 당장 해라. 왜냐면 그때 5년 전에는 그 버블티가 조금 안 되는 시점이었어요. 안 되는 시점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가게가 점점 잘 되는 시점이었어요. 가게를 그때 당시 한 4개 정도를 운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점점 잘 되고 있었던 시기라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오픈을 하니까 당장 해라, 당장 빨리 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가맹을 하게 되면 콰이치엔이라는 게 들어온다. 그러니까 콰이치엔이 뭐냐면, 그러니까 콰이가 빠르다는 뜻이 아니라 빨리 현금을 땡길 수 있다. 그 돈으로 네가 뭘 하든 할 수 있으니까 일단 현금 유동성을 확보를 하려면 빨리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저는 저 입장에서는 이제
100% 동의를 못했어요. 근데 그분 입장에서는 뭐라고 그래야 되지? 그분이 일단 그렇게 한번 성공을 했으니까. 왜냐면 박리담의 형식으로 많은 점포를 가맹을 하고 가맹비로 되게 많은 짭짤한 수익을 얻었으니까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다르긴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업종이랑 그쪽 업종이랑 좀 다르긴 하죠. 왜냐면 박리담의 업종이랑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음식점이고 그쪽은 약간 테이크아웃 쪽이고 그러니까 좀 다르긴 하죠. 근데 아무튼 일단은 조언을 들을 때는 콰이치엔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빠른 돈을 벌 수 있고 그걸 재투자해서 조금의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해라. 이게 이제 그분의 생각이었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때 당시에는 여러 가지 뭐 법률 자문이나 이런 거를 또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아가지고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가맹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덩어리가 좀 커요. 왜냐면 가게 하나를 오픈하는데 보통 한화로 한 2억 정도는 드니까. 근데 2억에서 제가 가맹비랑 뭐를 좀 더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2억에서 또 플러스 알파가 되니까 일반적으로 가맹을 하고 싶어 하는 이제 분들이 보통 20대 후반이나 20대 중반 30대 초반 이 정도 되는 사람들이 4명 5명 뭉쳐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하려고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해야지, 약간 돈이 조금 작긴 작았죠. 돈이 작다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없었어요. 제가 일단 수익을 볼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없었어요. 이걸 제가 많이 벌려먹고 하면 볼 수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은 좀 바가지를 씌우는 그런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리고 이제 인식 자체가 이제 별로 좋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적 재산권을 인정을 별로 안 해주는 동네잖아요. 여기가 짝퉁이 워낙 많고. 그러니까 짝퉁 문화가 많으니까 이런 그 뭐라 그러지, 무형의 어떤 가치를 인정을 별로 잘 안 해줘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성사가 좀 되기가 어렵더라고요. 이게 그렇고 이제 제가 또 막 부풀려서 얘기하는 스타일도 안 되더라고요. 제 감이 안 되는 거죠. 프랜차이즈를 하려고 하는 감이. 일단은 비용적인 문제 때문에 그 프랜차이즈 사업을 안 하게 된 거고요. 두 번째 문제는 아까 방금 전에 버블티로 말을 했듯이 이제 브랜드의 수명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가맹을 해버리면 어떻게 보면은 브랜드 수명이 다 좀 빨리 단다는 그런 느낌이 들까? 그러니까 조금 가맹을 해서 좀 점포 수가 늘어져 버리고 그게 풀어져 버리면 그 브랜드의 수명의 가치가 좋아지는 쪽은 저는 잘 못 봤어요. 일단 중국 시장에서는 잘 못 봤고, 한국 시장도 제가 봤을 때는 특정 브랜드, 지금까지 남아있는 큰 브랜드, 그런 브랜드를 제외하고는 잘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빈번하게 보다 보고 노출이 많아지니까 좀 사람들이 이제 질리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는 그 수명이라는 게 있고, 그 수명이라는 게 있으니까 한국 가맹점주 같은 경우에는 이 가맹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수익이 나오는 걸 일단 기대하고, 그 수익은 자기가 예전에 다니던 직장이나 뭐 이런데 받았던 월급 조금 더 넘게 나왔으면 좋겠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투자됐던 원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2년 3년 했을 경우에 그 가게 권리세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로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충당한다,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게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일단 안 돼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은 일단 브랜드 수명이라는 게 있고, 그게 얼마나 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고 본사도 모르고 모든 사람이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브랜드 수명이 다 됐을 경우에는 이 권리금이라는 건 아예 받을 수 없을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렇게 돼버리면 조금 리스크가 너무 많잖아요. 이게 가맹이라는 그것도 했고, 이제 수익이라는 것도 생각보다 많이 나오진 않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거기서 이제 가맹을 안 준 이유가, 제가 그 가맹점주한테 그 인테리어 비용이라든지 뭐 이런 다른 비용을 더 받아버리면 그 사람들이 원금 회복을 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원금 회수를 하는 게 저는 적어도 1년 반 안에는 원금 회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두 가지 문제로, 첫 번째는 이제 원금 회수가 길어진다. 왜냐면 가맹 본사에서 어느 정도 마진을 먹어야 되니까 그 원금 회수 기간이 당연히 길어질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물류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포함해서. 일단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브랜드의 수명이 있다. 브랜드의 수명이 있으니까 그 브랜드 수명의 가치는 개인이 판단하기에는 정말 너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식이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회사가 계속 잘 될 건가, 어느 정도 수명이 있고 중간에 도태될 건가, 이런 거를 이제 그 판단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삼성이나 이런 큰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수명이 길 거 아니에요. 되게 안전할 거 아니에요. 안전한데 어떻게 보면은 이미 주식이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좋은 주식은 항상 주가가 많이 비싸잖아요. 예전에 액면 분할 안 했을 때는 막 200만원, 막 300만원 이럴 때는 뭐 건드리지도 못할 사람이었잖아요. 이게 액면 분할이라는 게 별로 의미는 없지만 그런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맹점도 좋은 가맹 기업일 경우에는 이미 가맹 오픈하는 비용이 엄청 비쌀 가능성이 더 많아요. 그게 만약에 싸고 좋은 거면은 그걸 이제 발굴을 잘해야 되는데, 그걸 발굴을 잘할 분들은 다른 것도 다 잘하겠죠. 그래서 그 두 가지 원인으로 일단 제가 가맹 사업을 안 하고요.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요. 자영업자는 프랜차이즈를 조금 생각을 잘 해봐야 되는 이유, 이렇게 여기까지 말해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